안녕하세요. 첫인상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던가요? 첫인상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첫인상 하나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오던 미술관 손님 중 저를 아주 눈여겨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관장님께서도 저에게 종종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절 눈여겨보시던 손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 오더라고요. 사실 참 도도하다고 생각했던 손님이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신 거니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첫인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저를 지켜봤는데 더욱더 마음에 드신다며 얘기를 해주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고맙기도 하고 내심 뿌듯하기도 한 마음이었어요. 아유, 내가 말이야. 여기 미술관 큰손인 거 알고 있지? 내가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단 말이지. 얼굴도 예쁘고 센스도 있고 일은 얼마나 했어요? 내가 워낙 미술 작품을 좋아해서 미술관 오는 것도 취미거든. 근데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아가씨만한 큐레이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워낙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기도 하고 말이야. 관장한테 못 들었나?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저야말로 영광인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내가 이래저래 감정을 숨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데 혹시 아가씨 만나는 사람 있어요? 괜찮으면 내가 중매 자리 하나 서고 싶은데 아가씨랑 딱 어울리는 총각이 있거든. 아주 선남선녀가 딱 서 있으면 한 폭의 그림 같을 것 같단 말이지. 에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정도로 좋게 봐주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일을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누굴 만나거나 할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마음만 정중히 받겠습니다. 아유, 진짜 한번 만나봐. 내가 진짜 이 자리가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니줘야 본전이겠거니 만나봐요. 그래, 사모님 믿고 한번 만나봐. 사모님이야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시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받아. 한사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손님의 말에 결국 한 번은 만나보기로 했어요. 옆에서 관장님이 엄청 부추긴 것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마음이 찝찝한 건 한편에 있더라고요. 사실 손님한테 소개받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손님과 관장님이 끈질기게 저를 선택하여 결국은 소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개팅 당일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 나가자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이상형이 앉아 있었고 그날 분위기가 좋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까지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과 연인이 되자마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소개팅을 해준 주선자분이 예비신랑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음은 반반으로 복잡해져 갔어요. 왜 날 소개해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사실상 저를 완전히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 막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예비 신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해나갔죠.
우리 엄마가 하도 만나보라고 하길래 나갔는데 진짜 이렇게 잘 통하고 마음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아, 어머니셨구나. 난 그냥 건너 건너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 어머님이 좋다고 하셨으니 문제는 없겠지? 막상 어머님이 주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 너무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닐까 해서 걱정도 되고. 에이, 우리 엄마 절대 그런 분 아니셔. 얼마나 고상하고 인품이 훌륭한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가 좋다고 하는 여자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참고로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아들한테까지 소개를 시켜주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난 계속 미술관에서만 만났어서 사실 어머님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니까 긴장이 되긴 하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그냥 술술 풀릴 거야. 참 엄마가 가만 보면 안목이 있는 것 같아. 널 만났잖아. 다행히 예비 신랑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뒤 밖에서 어머님을 처음 뵙던 날, 어머님은 저에게 은근슬쩍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냥 좋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둘이 놓고 보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아, 아니다. 스펙은 조금 지혜 씨가 딸리긴 하지. 우리 아들은 고려대 나왔잖아. 얘기 듣기론 지혜 씨는 지방대 나왔다며. 그게 좀 흠이네. 사실 내가 우리 지혜 씨 엄청 지켜봤거든. 참하기도 하고 어쩜 말도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던지 딱 내 스타일인 거야. 아, 네. 뭐 대학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고 지금 자리 잘 잡아서 일도 하고 있으니 전 그렇게 딱히 제 학력에 대해 부끄러운 점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절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형준 씨랑 잘 지내면서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형준 씨도 어머님 닮아서 서글서글하고 소탈하니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걸 느꼈거든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편하게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아유, 그럴까? 지혜가 학력 콤플렉스가 있긴 하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괜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아, 우리 집은 그저 그냥 내 말만 잘 따르면 돼. 내가 왜 지혜 같은 사람을 골랐겠어? 사실 중매쟁이들이 아직도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 우리 집 재력 정도면 날고 긴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근데 그렇게 잘난 여자들이면 뭐해? 그런 애들은 시애미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르려고 한다니까. 그저 한 사람은 참하고 말 잘 듣고 상냥한 게 최고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혜는 아마 알아들을 거야. 에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지혜가 꼭두각시처럼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오해하겠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혜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지? 아마 똑똑하니까 머리 회전은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네.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제가 노력해야죠. 그래야 형준 씨도 중간에서 고단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하겠습니다.
어머, 그래. 이렇게 말귀를 딱딱 알아들을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래서 그렇게 날고 긴다는 여자애들은 별로라는 거야. 지네 우월하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아마 남편이랑 시애미 말에는 고웃음을 칠 거다. 내가 정말 사람 하나는 잘 봤다니까. 시어머님의 말이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런지 그때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늘 손님으로만 보던 시어머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만나게 되자 제가 알던 사람과는 딴판인 사람이었고 남자친구를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시어머님 자리는 잘못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어머님의 민낯이 점점 저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제가 편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일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그런 요구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이 당황스러웠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고단했답니다. 지혜 너 월요일 시간 되니? 관장한테 듣기론 너 비번이라던데. 내가 갈 데가 있는데 네가 운전 좀 해줄래? 네가 꼭 딸 같아서 그래. 내가 또 딸이 없으니까 딸이랑 다니는 기분이 어떤 건지도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너 시간 괜찮지? 아, 제가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쩌죠? 저도 웬만하면 운전해 드리고 싶은데 그날 선약은 한참 전에 잡힌 거라 제가 취소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날은 어머님 혼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약속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혼자 운전해서 가라는 거야? 사정이 있다고 하고 약속 취소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니, 저도 오래전부터 한 약속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게 바꿀 수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지금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으니? 내가 널 왜 선택했는데? 고상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 짝으로 결정했더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어디 되겠어? 잘 생각해. 우리 아들 만나고 싶으면. 네? 그 말뜻은 그럼 어머님 말에 거역한다면 형준 씨랑 약속한 결혼은 파토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말이 이거 맞는 거죠? 역시 머리 회전은 빠르구나. 난 내 말에 순응하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토다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확실히 저를 선택한 이유가 본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고르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예비신랑과의 결혼도 점점 망설이는 계기가 되었고 남자친구와는 정말 잘 맞았지만 결혼은 둘만이 하는 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될수록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이 집에 시집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절 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해주셨지만 저를 점점 본인 비서 부리듯 대하셨는데 매번 제가 어머님 말에 순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을 잘못 봤다며 비난을 하셨어요. 참다 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예비신랑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예비 신랑은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해해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이리저리 일이 많으신데 왜 도와주시는 분을 안 쓰시고 매일 이렇게 나한테 전화로 부탁하실까? 진짜 곤란하다. 매번 거절할 때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둥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러려고 나 자기한테 소개해준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뭐 부탁했어?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그러시네.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딸이 없어서 그래. 딸이면 과연 이럴까? 오늘은 일 끝나고 어머님 동창회에 가서 입을 옷 좀 같이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요새 전시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다고 하니까 또 화내시는 거 있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설명할게. 근데 알아듣게 설명해도 계속 그러시네. 뭐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라나?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진짜 딸이 없어서 너랑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남자친구에게도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진 못하였고 계속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어요. 몇 번이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너무 컸기 때문에 최대한 이 모든 걸 극복해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어머님이 절 너무 좋아하셔서 자꾸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하며 애써 안 좋은 점을 잊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뒤부턴 어머님은 저에게 대놓고 더욱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셨고 이젠 제가 이 집에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결혼하기 전에 이 집안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시집와야 할 거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말만 들어야 하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제 스케줄과 상의 없이 약속 잡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외부 생활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어머님과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 미술관 일 어디 모를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미술관을 많이 다니는데 꼴랑 큐레이터 하면서 아주 바쁜 척은?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여자에 데려다가 형준이 짝으로 만들어줬지. 굳이 내가 지방대 나오고 듣보잡인 너란 애를 왜 우리 형준이 짝으로 점 찍었겠니? 아주 첫인상만 보고 내가 단단히 오해를 했지. 아유, 못 살아 정말. 이제 와서 형준이한테 헤어지라고 하자니 형준이가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뭐 어쩌겠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맞출 수밖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전 그래도 어머님이 어른이시니까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려고 했고요. 형준 씨 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냥 비서 한 명이 필요하셨던 거네요. 저도 어머님한테 실망했어요. 네가 실망하면 어쩔 거야? 다루기 쉬워서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없는 주제에 따박따박 말대꾸는. 이래서 차라리 있는 집 애들이 낫다니까.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속상해서 원. 여기 혼수 리스트다. 이거 다 준비해와. 애초에 자신 없음 결혼 모르고. 너 아니어도 중매쟁이들이 우리 형준이 짝으로 얼마나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애들을 다 대기시켜 놨는 줄 아니? 그거 다 마다하고
고작 내 말 잘 들어줄 며느리 하나 그것만 본 건데 네가 날 아주 단단히 실망시키는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점점 들지 않자 저에게 무리한 혼수도 요구하며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셨어요. 저 역시도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무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구애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이미 미술관에도 소문이 날 대로 나버린지라 시선이 뭔지 파혼을 할 용기가 덥석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 자연스레 상견례가 잡히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네 가족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음 주가 상견례인 건 알고 있지? 내가 아주 기대가 많다. 어떻게 딸을 이렇게 되바라지게 키웠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얌전한 줄 알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우리 형준이가 아깝지? 내가 너란 애를 붙여줬으니 아이고. 저희 부모님 평생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베풀기만 하신 분들이세요. 욕을 하시려거든 제 욕만 하시고 저희 부모님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결혼하게 되는 거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어머님도 노여움 그만 푸셨으면 해요.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땐 다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혼수 리스트 주니까 아차 했나 보지?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는구나. 네가 시집 오려고 하는 집이 보통 집이 아니란다. 대대로 국수 가게를 오래 해서 전통도 있고 지금은 분점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러니 진작 고분고분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네 발등을 찍은 거니까 후회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시어머님은 맨손으로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여 여러 군데 체인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늘 본인의 가게를 언급하시며 저에게 시집 잘 온 줄 알라며 얼마나 떵떵거리셨는지 매번 들을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런 사연을 뒤로한 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잡은 강남 고급 일식당에 아빠가 주차를 먼저 하게 되었죠. 마침 주차장에 도착하신 시어머님이 이 광경을 보곤 저희 아빠 엄마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살다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고 원래도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제 마음이 돌아서 버렸죠. 아, 가지가지하네. 봉고차? 아니 어떻게 이런 고급 일식집에 장피하게 봉고차를 끌고 와? 아유, 나 부끄러워. 별 거지 같은 집안이 다 걸렸네. 이래서 확실하게 중매쟁이한테 소개를 받았어야 한다니까. 그저 고분고분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우리 아들 소개해준 내가 잘못이지. 아유, 진짜. 하다하다 별 거지 같은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형준아, 그냥 가자.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거지 같다뇨. 그리고 다 들리게 예의 없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어떻게 이런 일식집에 저딴 봉고차를 끌고 오냐고. 창피해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나 뜨겁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결혼이 파투나라는 듯이 상견례 날 저희 아빠 엄마가 타고 온 봉고차를 조롱하며 대놓고 비아냥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자 저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정체를 밝혔어요. 그렇게 아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배꼽 터질 장관이 펼쳐지게 되었죠. 늘 도도하고 꼿꼿했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나쁘끄럽다고 하던 시어머니는 아빠의 정체를 듣더니 표정부터가 180도 변하며 살가운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셨어요. 어디서 낯익은 음성이라더니 역시 여전히 재수가 없는군요. 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땅 보러 왔었잖아. 저 봉고 짝근 양반이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던 땅 주인이 올시다. 그땐 남편이 없어서 우리 얘기를 마무리 못 지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있는 척을 하던지.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아? 난 이렇게 재수 없는 집이랑 사도 못 맺으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어하는 땅 주인이라니? 그 땅이 얼마나 투자개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아니 그럼 땅 주인이 지혜네 부모님이셨단 말이에요? 아유, 어머 사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유 어쩐지 지혜랑 인연이 닿는다 싶었더니. 인연 같은 소리 안 해. 악연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져? 그때도 뭐 시세보다 적게 부르면서 온갖 돈 많은 척은 다더니 이제 보니 그냥 완전 무개념 아줌마잖아. 지혜야, 엄마는 이런 여자 있는 집으로 너 시집 못 보낸다. 알고 보니 저희 집이 소유한 땅은 요즘 투자 가치가 있다고 꽤나 알려진 곳이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발 땅을 팔아달라고 돈을 싸질만 메고 오신 분들이 굉장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집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봉고차를 보고 비아냥대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나긋나긋 저희 부모님께 사돈거리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봉고차를 보고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말씀하신 시어머니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요. 그리고 워낙 할 말을 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거들자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손사래를 쳤어요. 형준이를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우리 딸 시어머니 자리가 영 아니올시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요. 그리고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당신 같은 족속한테 내 딸 시집 못 보내니 그리 알아. 지난번에 얼마나 땅을 팔아달라고 우리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 그 얘기를 듣고 팔까도 생각했지만 더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절대 못 팔지. 아니 사돈어른 오해세요. 그리고 그 땅 거의 저한테 팔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좀 오해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제가 지혜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 푸시고 얘기 좀 나눠요. 얘기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아줌마야. 매번 날 개인 비서마냥 부리려고 하는 당신. 그런 것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비하하는 거 못 참아. 겨우 졸부주제에 태생이 부자인 척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아예 싹을 자르는 게 낫지. 형준 씨, 우리 결혼은 파혼이야. 당신 엄마 때문인 줄 알아.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당장 사과하세요. 저 지혜랑 절대 파혼 못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세요. 아니 지혜야, 이렇게 무턱대고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니? 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애였어? 지금 누구한테 책임감을 운운해요? 당신 같은 시엄마 둘 바엔 결혼을 없는 게 낫지. 내가 뭐가 아쉽다고 당신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가?
제가 파혼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하셨고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애걸복걸하며 저를 뜯어 말렸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 그런 언행을 한 시어머니가 도저히 용서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파혼한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본인이 땅을 못 사게 되자 그 모습을 더 분해하며 다시 한번 아빠와 엄마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돈에 눈이 먼 자의 최후였죠. 갑작스레 국수 가게가 잘 되어 돈이 많아진 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일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상견례장에서 알게 되어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해야 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오해했다니까요. 사돈, 이러지 마시고 우리 식당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 땅 꼭 제가 사야 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땅 타령이야? 지혜야, 여보, 가요, 우리. 이 여자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에 온 사람한테 당장 땅 팔자고요. 이런 여자한테 웃돈 주고 팔아봤자 이 여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니까. 인성이 바닥인 여자 잘 지내게 둘 수는 없지. 졸부니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당신 그렇게 졸부티 내면서 살지 마. 아주 없어 보이기 짝이 없으니까. 가진 게 많으면 겸손하게 좀 지내시오. 딱 보아하니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아주 훤히 보이는 속물 같으니까. 아니, 사돈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어차피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지내면 좋잖아요. 저 지혜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 때 책임져요. 저 무슨 일 있어도 지혜랑 결혼합니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한사코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 개발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땅 얘기를 해왔고 저흰 절대 팔지 않았죠. 저희로 인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저희 미술관에 찾아와 저에게 사정사정 하였어요. 관장님도 제 얘기를 다 듣곤 전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놀라서 그나마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어요. 사실 보는 눈들이 있고 해서 파혼이라는 무게가 저에게 쉽진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사모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지혜씨 마음에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바닥 소문 엄청 빠르잖아. 이래서 졸부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가서 있는 척하고 사람 깔아뭉개고 지혜씨가 힘들었겠네 아주. 아니에요. 저도 딱 그분에게 마음에 정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는걸요. 그래도 관장님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가 더 미안하네. 난 그분이 지혜씨 너무 마음에 들어하니까 나도 막 도와줬는데 아휴 미안해.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땅을 갖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사람이 땅을 보러 와 땅을 큰 가격에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부모님은 서울에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오히려 노후에 조금 더 수입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저 역시도 기쁘더군요. 하지만 저와의 이별을 못 받아들인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며 어머님과 절연까지 한다고 하였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말고는 우리 둘이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지. 당신 엄마 난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랑 인연 끊을 수 있는 거 진짜라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나 믿어주라. 제발. 우리가 왜 엄마 때문에 헤어져야 해? 그러긴 싫단 말이야. 마음 좀 돌려줘, 지혜야. 부탁할게. 당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날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것만 봐도 결혼하면 안 봐도 비디오야. 난 그런 사람한테 내 인생 걸 생각 없어.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이 파토나고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집을 나에 나가서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들이 남자친구를 지치게 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미술관 관장님 인맥으로 시어머니 아시는 분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자 대단한 여자라며 주변인들마저도 시어머니와 척을 지게 되었고요. 오히려 저희 미술관에 자주 오시던 사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씩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어머, 나 얘기 들었잖아. 그 국수집 사장 어쩐지 맨날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하더니 결국은 지혜씨 끼어다가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사람이 어쩜 그래? 그래서 졸부티가 난다는 건가 봐. 고상하지 못하게. 아유, 내가 그랬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 천박하다고. 지가 돈 있어봤자지. 어쨌든 지금은 모임에도 안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러세요? 사모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까지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지혜씨 일도 잘하고 야무진 거 딱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 넘어가. 이 동네 소문 쫙 났어. 근데 아무도 지혜씨 욕하는 사람 없더라. 그 정도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였다니까. 이쯤 파투 낸 것도 진짜 잘한 일이야. 지혜씨 인생을 구했네.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파오는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집에 시집 안 가길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모든 욕심으로 아들도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땅까지 잃게 되었던 거죠. 관장님 말에 의하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국수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시어머니에게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빚잔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고 만만해 보여 며느리로 얻어 절 부려먹으려고 하다가 된통당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은 웃음이 피식 난답니다. 전 아직까지도 큐레이터를 하면서 제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은 화도 나기도 한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여자는 한참을 저희 미술관에 나오지 않다가 요즘에 또다시 다른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여자들을 찾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그 자랑하던 돈까지 많이 잃었지만 계속해서 그러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손절까지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주변인들이 모두 절레절레 해도 정신승리를 하면서 고상한 척 다니는 꼴이 아주 우습다고 제기까지 들려왔어요. 이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랍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늘 친구들이랑만 얘기하다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쑥스럽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돈이란 뭘까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언제나 이 채널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재밌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았어요. 남편에게 과거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에 고생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들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되도록 노력했답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둘째네 결혼할 여자들이고 집에 인사 온단다. 그네네 올 수 있지? 아무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히 몸 다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요. 넌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 어쨌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올 여자를 맞으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막내 며느리를 맞는다며 신이 나서 전부침에 갈비, 잡채,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역시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손수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되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어머님과 마주치자 기야말 일이 벌어졌고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당황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곧바로 화색이 돌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님이 아줌마일 줄이야? 어머,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이 가정부 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잘 사시고 계셨네요. 아줌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반가워요. 그래. 잘 지냈니? 내가 그때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셨나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들은 진짜 잘 키우셨네요. 아주버님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노무사에. 진짜 대단한데요? 하여튼 아줌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깐요. 아우, 자꾸 아줌마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천천히 호칭은 바꾸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내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요. 엄마가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인연이네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요. 시동생이 데리고 인사 온 동서는 예전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파출부를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는 동서였고 어머님을 보자 마음이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동서가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옛날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본인이 상전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바른 말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이었기에 그저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어디 가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방에 성공했네요.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워낙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조금 해맑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악의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착한 여자이니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호칭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라고 할게. 어머님이 과거에 동서네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줌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어머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해. 어머, 당연하죠. 오늘 저도 놀라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형님이라고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는 거 아니죠? 곤란해요. 기강이라니. 그냥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한테 깍듯이 대해줬으면 해.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 제일 어른이시잖아. 형님 댁의 얼굴은 동안 페이스인데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가 있네요.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딘가 모르게 싸한 구석이 있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참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어머님한테 듣기론 마냥 예쁨만 받아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원래가 누구누구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동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걱정은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둘째네 집에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너 아무렇지 않니? 엄마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게 뭐가 창피한 거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공부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작아질 필요 없어요. 에이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났는데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래. 그런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예요. 엄마도 오랜 시간 겪어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알지. 요즘 안 착한 애들 어디 있겠니? 그래도 혹시 네 결혼에 엄마가 방해된다면 언제든 얘기해라.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어머님은 죄인이셨고 사돈네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와 똑 닮은 성격을 가져 보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반말을 찍찍 하셨거든요. 어머, 순찬댁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상견례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니까. 아니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웠어. 우리 집에 걸맞게. 난 그때 아들 공부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건가 봐. 순창댁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니까. 아,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제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옆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게. 순창댁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아들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도 차려주고 대표도 시켜줄 건데 장가 잘 온 거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래봐서 알잖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이 부리던 가정부였던 걸 알고 은근 무시하며 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동서는 가만 보니 악랄한 구석이 있었고 본인 남편 앞에선 어머님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시종 부리듯 하는 거였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잡채가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니, 그때는 손맛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어요? 아이고, 짜냐? 아, 내가 요새 미각이 왔다 갔다 하나벼.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간은 잘 봤잖니.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하고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세요? 아우, 참. 그리고 전 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해 먹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내려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데. 어머, 제가 뭘요? 그리고 형님, 옛날부터 발끈하는 거, 그거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혹시 저한테 뭐 피해의식 느끼세요? 내가? 내가 왜 동서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진짜 동서 말하는 거 글러먹었구나. 사람이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끼리끼리하더니.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 짝이네요. 구질구질한 게.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니네 집에서 일을 했기로서니 사람한테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인드 고쳐야 해. 동서의 막말은 선을 넘어버렸고 제가 폭발하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대신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주방에서 새 여자가 시끌시끌한 느낌이자 시동생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간질 쇼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머님이랑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인데 옛날 일은 다 잊으시고 형님한테 하던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쇼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또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네. 형수님, 말 가려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랬던 건 이랬던 거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난 그냥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노여웠나 봐. 본인이 시어머니라면서 날 막 겁박하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그리고 형님까지 합세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너희 그냥 올라가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네 귀에 들리겠니? 얼른 돌아가. 엄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 식구한테 이러는 거 못 참으니까. 자기야, 가자. 그렇게 동서의 눈물쇼에 넘어간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주방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또한 저에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네가 형님 됐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안 그러던 엄마도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퍼붓고 집으로 가겠어? 괜히 엄마 부추기면서 재수씨 잡으려 들지 마. 진짜 그런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동서를 잡아. 그리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잡지 말라니? 그리고 당신 재수씨, 내가 잡는다고 절대 잡힐 인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던지,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대우받고 일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뭐가? 재수씨 참하고 착하더구먼.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여튼 너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재수씨랑 좀 잘 지내봐. 남자들은 이미 동서의 눈물쇼에 한바탕 넘어간 것 같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인드로 동서를 경계해야겠다 싶었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싶어 전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그날 일에 대해 뭐 그래도 미안함은 느끼고 있나 보지? 어머님 그날 엄청 우셨어. 당장 사과드려.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뭐 제 레벨이랑 당연히 다르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정부 출신. 전 사실 이런 하류층 사람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 의사천지인데 형님 같은 간호사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의사니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형님이랑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 제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어머님같이 가정부 출신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형님도 그러니 어머님 편 그만 서고 제 편에 서서 저희가 이 집 기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야, 뭐? 하류층? 네 잘난 남편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게 시어머니야.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기강을 잡고 싶어? 너 사람 잘못 봤다. 네가 그러면 내가 응 그래 동서 그럴게.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야. 전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카페에 있는 물을 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손이 떨렸고 동서는 물을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로써 동서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당장에 시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처음으로 형수님이 아닌 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요. 손아래 동서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이지. 물까지 뿌려대며 그렇게 형님 노릇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가뜩이나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오늘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서방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이간질쇼에 놀아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서방님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따지시는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동서를 마주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피했어요. 그렇게 설이 다가옴에 따라
동서를 마주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의사였기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여 시댁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전 혼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기한길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서 설 명절날 거의 10시간 만에 순창에 있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온다고 하던데 연락이 통 안 되는구나. 둘째는 전화가 아예 꺼져 있고 새아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고가 났는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먼저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 좀 해봐라. 내 전화는 통 받지를 않아. 뭔 일이 난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 빨리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떨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뒤로하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동서에게 전화를 하니 제깍 받았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는 동서였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나온 말들이 정말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가족여행 마라도 놀러 왔으니까 저는 두 분이서 부쳐먹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가 굳이 전 부치고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랑 마라도 왔으니까 연락 마세요. 이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짝짝꿍 잘 맞으시니 잘해보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두고 서방님 꼬셔서 네 가족이랑 놀러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맘 맞는 시댁 전 못 가니까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었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크게 분개하셨는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 그 이후 나마저 경악할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머님께서 시원한 반격을 해주시니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방이 있구나 싶었어요. 어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런데 저것들 밟으러 마라도 가야겠다. 너도 얼른 같이 갈채비 하자. 네? 마라도를요? 네,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청심환이라도 드세요. 저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마라도행 배를 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도에 도착하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동선의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동선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바보같이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엄마. 형수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번 설에 형수님도 못 온다고 하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더니. 동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서방님 바보예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 아님 진짜 바보같이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만약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면 연락 한 번을 안 해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저 동서 말만 듣고 어머님을 등한시 한 거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 돈이 좋나요? 동서도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시동생에겐 어머님이 놀러 가시기로 해서 설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동서였어요. 하지만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무심한 시동생에게 더욱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본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어머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저 역시 시동생을 보자마자 싸붙이고 말았어요. 제가 언제... 여보, 형님 이상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먹으려 했는데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저 잠깐 따로 볼까요? 괜히 여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짜장면 너나 처먹어. 이 나쁜 것. 가족끼리 이사단 내놓고 넌 지금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뭐? 형님이랑 둘이서 전을 부쳐 먹어? 애가 어쩜 이리도 못 배우고 못돼 먹었어? 사돈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일러줘야죠. 제가 지금 설마 저희 집에 와서 전 안 부쳤다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남편을 그렇게 우리랑 갈라놓게 하니 좋으냐? 우리가 너한테 뭔 죄를 줬길래 이래? 설마 내가 파출부 출신이라서 그러니? 어머님은 이 말을 마치고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에게 모두 일러주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여우한테 속아 모든 말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하대를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순창댁! 지금 감히 나 가르쳐? 우리 딸이 말아도 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순창댁이 잔소리할 일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순창댁이라뇨? 예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사돈인데. 사돈? 그럴 급이나 되고? 자네 학벌이랑 직업이 좋아서 허락한 거지. 어디 순창댁을 우리 사돈이래? 일에서 없는 것들 걷어주면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시어머니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 역시 그런 동서를 떼내기 위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맞대맛으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 머리채를 흔들다 보니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고 시동생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심을 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를 하여 집안을 박살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일궈낸 해서 직원들끼리 파업하려고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노무사로서 그 직원들 편에 서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대적하렵니다.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당신은 딱 기다려. 이혼소장 날아갈 거니까. 아니, 지금 우릴 압박해? 너 노무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야?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닌데 사무실 갖기 싫은가 보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값게 노무사면 노무사지. 어디 우리 집안에 비벼? 꼴랑 10평짜리 사무실 차려주려고 하는 걸로 유세 떨지 마요. 그깟 거 나도 차릴 수 있어. 무슨 엄청난 재벌이라고 나대. 그리고 막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당신 딸이 지금 나한테 한참 미치는 거 아닌가? 꼴랑 지방대 나와서 입시미술 강사나 하는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 당신네 회사. 내가 그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매스컴에 고발할 거야.
직원들 노조 파업에 갑질 사장 부부까지 어디 한번 잘 견뎌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결혼까지 시켰더니 우리 집안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대릴 사이를 들인 거였구만.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이 모든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 아빠 꼭 닮아서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리고 집안을 자꾸 들먹이니 나도 대학 좀 들먹여야겠다. 우리 큰애는 유능한 간호사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수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야. 근데 넌 뭐냐?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와가지고 집안 믿고 우리를 하대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랑 알바나 하면서 지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을 천대해. 절대 다신 못 받아들여. 그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육지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노조 파업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파출부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장 부부를 고발하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지라 작은 신문회사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는 중단이 되고 사장 부부는 갑질 부부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그 구질구질한 데서 구제해 주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리 대? 이게 어디서 또 입을 놀려? 사람한테 급이 어디 있니? 그냥 겨우 회사 운영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그리고 딸내미 미술 시켰다고 나댔는데 결국엔 지금 입시 강사 아닌가? 그것도 알바자리로 몇 시간. 그래놓고 무슨 우리 아들을 감히 데릴 사이를 들이려 해? 아들이 좋다니 참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니 막말 좀 해야겠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네 딸 교육 잘 시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집안 빽만 믿고 뭘 저렇게 나대는지 우스워 죽겠다니까. 순창댁,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순창댁이 감히 막말을 해? 아우, 혈압 올라. 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순창댁 갔나 본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두고 당신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꼴랑 회사 그것 하나 운영하면서 잘도 나댄다니까.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하는 날, 이렇게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이혼은 끝까지 하기 싫었는지 법원 앞에서도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시동생에게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갑질녀의 최후였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고 자란 게 부모들이 남들한테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시집을 와도 시댁에서 갑질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동서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저 집안에서 널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여자의 눈이 돌아서 엄마까지 등한시 하려고 하다니. 진짜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으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서방님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요. 동생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네요. 그동안 동서 이간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파업도 잠시, 다시 회사원들은 회사에 돌아가 일을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그때 파업이 충격적이었던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를 하여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지라 인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회사를 거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별로 안타깝진 않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고소했어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자였지만 결국 끝은 이혼녀가 되어 위자료까지 주고 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난 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선징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고 몇 개월이 지나 시동생은 본인의 힘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이름을 널리 알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찾아주는 이들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몇 개월 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동생 입에서 듣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동서가 많은 걸 배웠기를 바랬고요. 이제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려고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꼭 마음에 드는 여자로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너까지 무시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된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우리 가족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날 나도 순창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하여튼 남자들이 잘못이었다 싶어. 이제 나랑 동생이랑 당신이랑 엄마 말 무조건 잘 믿고 잘 들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 죄송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남편이 소개해준 레지던트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도 잘 아는 레지던트였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겨울에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마라도를 간 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로 가는 제주도이니만큼 너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똥물이 들어와 물을 흐릴 뻔했지만 다시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가족이 되었고 이게 가족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권선징악은 반드시 올 거니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